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회생위원 직무편람 계속하겠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뭐냐면 법원은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59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금지명령에 의해서는 개인 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금지명령을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합니다.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전처분을 명하는 예가 거의 없고 중지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신청권자는 채무자회생법 45조 1항은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권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적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해관계인에는 채무자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두 가지 요건 모두가 만족된 경우에 하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존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존처분을 행하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절차 개시를 기다리지 않고 전체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가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자신이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재산은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될 위험성이 생기므로 채무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산이 산일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기 전에 또는 동시에 보존처분이 행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지금지명령에 의한 개인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이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면 다수의 자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지에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서울에도 있고 재산이 부산에도 있고 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채권자가 어떠한 자산에 대해 어떤 권리 행사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존처분을 명하는 예가 거의 없고 중지명령만으로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존처분을 명하는 예가 거의 없고 금지명령에 의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개인회생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된다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될 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 하나에 금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중지금지명령에 의해야 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의 발생 시기, 효력의 발생 시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상대방은 채권자이므로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을 것 같지만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의 단계에서는 모든 채권자에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알려져 있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 시기가 다르며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 효력 발생 시기가 개별적으로 나뉘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효과. 개인회생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행한 경우는 중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불복. 포괄적 금지명령,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 중지된 개인회생 채권의 강제집행 등 취소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금지 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공고 및 송달.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이 있을 때는 법원이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채무자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이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보전 처분 등과 관련한 업무, 보전 처분 중지 금지 명령은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행해지는 결정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기록의 편철이 있어도 가철한다고 합니다. 기본 기록에 이제 이렇게 덧붙여서 철하는 걸 말하는 거죠. 별도로 편철하는 게 아니라. 보전처분 신청서와 중지금령 신청서는 각 2,000원의 인지를 붙이고요. 일단 명령된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시 신청, 취하 허가 결정의 학정으로 말미암아 그 모두 효력을 잃게 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명령 신청하였으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절차가 바로 종결되므로 중지금지명령 신청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